안녕하세요. 그림 읽기 각기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지 미술사 1장 신비에 쌓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비에 쌓인 기원. 여기서 기원은 미술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미술이 언제 시작됐냐? 글쎄요, 저는 대충 이렇게 읽었어요. 그건 알 수도 없고, 나는 궁금하다. 이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술품을 통해서 우리는 창작자의 생각과 시대를 엿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거나, 창작자가 표현은 훌륭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도 알 수 있겠는데, 근데 납득이 안 가는, 태고의 미술. 고대 이전의 미술에는 어떤 그런 신비로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 이 사진은 도판 21번 코 동굴 벽화를 이렇게 조금 롱테이크로 잡은 사진이네요. 이 사진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림, 그죠? 어떤 미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그림은 기원전 10,000년에서 15,000년 전 라스코 동굴 벽화나 아니면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뽑는데, 이게 굉장히 동굴 깊은 곳에 그려져 있다는 점, 그 점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깜깜한데 깊은 데다가 저렇게 공을 들여서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만약에 저게 어떤 그 생활환경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그림이었다면은 채광이 잘 되는 동굴 입구 쪽에다가 그리는 게 맞을 텐데요. 그죠? 어두운 깊은 곳에 저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판 20번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의 그 여러 마리의 동물 등들 중에서 한 마리예요. 이건 말 같죠, 아무래도. 그리고 아래 사진은 책에는 없어요. 근데 라스코 동굴 벽화만큼 유명한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 가장 오래된 그림, 이 두 그림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잘 그렸다, 생각보다 잘 그렸네, 오? 하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여기 이 색상을 한번 보세요. 색상을. 자, 색상을 보면은 몸 전체 윤곽을 이렇게 유려하게 그린 다음에 다 채우질 않았어요. 배 쪽은 칠하다 말았죠. 물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죠. 예. 그리고 여기 발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말 같은, 이걸 두 종류라고 하나요? 이런 포유류들은, 그 말굽 있는 것들은 퇴화된 뒤쪽 발가락 흔적이 있대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이걸 사냥하고 먹고 살아서 우리보다 말이나 소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까지 표현한 디테일, 그쵸? 아유, 그리고 알타미라 백화, 이건 아무래도 소 같죠. 예, 소. 뭔가 이렇게 이게 글쎄요, 웅크리고 이제 달려 나가려고 몸을 펴는 건지, 입체감도 충분히 있고요. 예, 굉장한 수준의 어떤 그림입니다. 예. 요즘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높은 수준을 보여주죠. 그래서 곰브리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 아주 오래전의 그림이 미개하다, 지금에 비해서 미개하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들이 그려졌을 때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그림을 둘러싼 어떤 상황.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이 그림들은 장식이나 감상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굴 깊은 곳에 그려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에 제가 덧붙여서 한번 좀 과장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이 당시 사람들은 사냥으로 생계를 이었어요.
근데 이 소떼나 말떼는 옮겨 다녀요.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따라가야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거에 종속돼 있는 그런 생활이니까요. 근데 그 이동이라는 게 아마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 소떼를 따라서 가는 곳에 뭐 적당한 보금자리가 있을지 아니면 뭐 그 아픈 동료가 있는데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아마 진심으로 이 사냥감들을 어디 깊은 데다가 가둬두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술사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소떼의 영혼을 뺏어가지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거죠. 예. 글쎄요. 뭐 우리 어릴 때 그런 상상 많이 하지 않나요? 뭐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글쎄요. 어떤 마술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예. 그런 바람이 동굴 깊은 데다가 이런 동물들을 그려놓는 그런 행위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소나 말을 사냥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뭐 실제로 다치거나 죽기도 하겠죠, 사냥 중에. 무섭죠. 예. 그러면 내일 사냥이면은 오늘 조금 그 두려움을 떨치고 내일 사냥이 잘 되길 기원하고 또 더불어서 좀 사기도 전이도 바싹 끌어올릴 그런 이벤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실제 뭐 저 그림들 이렇게 보면은 그 주변이나 그 잘 그려놓은 그림에 뭔가로 이렇게 찍힌 자국들이 있대요. 예, 찍힌 자국들이. 그래서 추측한데 저런 사냥감들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돌도끼나 창으로 막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찍고 던지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제 바보 같은 짓인데 실제 저 라스코 동굴 벽화에 가서 안내원이 이렇게 조명을 비춰주면은 뭔가 으스스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난대요. 캄캄한 데서. 네. 그러면 당시 원시인들은 어쩌면은 좀 뭐 그 환각이 있는 그런 풀을 흡용하고 횃불 아래서 저런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옆에서 아마 샤머니 주문을 외고, 그죠? 뭐 그 주문은 아무래도 좀 음악적인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진짜로, 저게 진짜 말이고 진짜 소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예. 그죠? 어쨌든 그런 사냥 전의 어떤 의식? 예. 그런 의식을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상당히 신빙성 있고, 아주 그 훌륭한 상상력이라고 봐요. 예. 훌륭한 고고학적 상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 때는 사냥 전날에 그 창을 던지는 퍼포먼스, 그리고 저 벽화, 그죠? 그리고 샤머니 막 중얼거렸던 그런 거는 뭐 시나 음악적인 요소가 있겠죠. 미술이라는 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닌 어떤 종합예술의 일부였다. 그리고 그런 종합예술이 사냥이라는 생계와도 직결됐다. 라는 거죠. 그 시대 때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언어로도 아마 이런 개념들이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고 경계가 모호한 가운데 어떤 신비로운 사고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원시인들의 그런 사고방식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도판 28번입니다. 여러분 그 10,000년 전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걸 짐작하는데 아까 뭐 저처럼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뭐 이렇게 중화권이나 기독교 문화권의 이 주류 문화권은 뭐 꾸준히 발전해서 오늘날의 현대 문화와 어떤 그 연결고리가 있지만 그런 주류 문화권하고 전혀 접촉이 없었던 그 수천 년 동안 접촉이 없었던 소수민족들이 영위하는 그런 원시 문화들 있죠. 그런 어떤 부족 문화에서는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전의 그런 사고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이나 그런 사람들의 예술품을 통해서 아름다움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현대문화와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시는 미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요 가면을 한번 보죠. 이거는 알래스카 이누이트들이 의식용으로 사용하는 가면이래요. 예. 굉장히 익살스럽죠. 글쎄요. 눈은 좌우 대칭이 안 맞아요. 그죠? 그리고 입도 어떤 굉장히 추상화돼 있어요. 예. 한쪽으로 끌어올라가 있는 입. 거기에 이제, 나무 못을 이렇게 박아서, 이를 표현했고요. 예. 그런데 이게 아이들을 잡아먹는 산도깨비래요. 산도깨비라고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얼룩들 있죠. 이거는 핏자국이랍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섬뜩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있죠. 곰브리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이 가면의 의미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자연의 형태를 어떤 일관성 있는 패턴으로 변화시켜가는 그 철저함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반영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추상성과 그죠? 그리고 그 문화권 내에서의 어떤 숙련과 직관 예. 이런 게 우리 관점에서도 어떤 충분히 미적 가치가 있다. 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상은요 나이지리아에서 출토된 거래요. 그리고 무슨 뭐 머리 장식 이런 걸 봐서는 머리 장식을 봐서는 뭐 추장에 두상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잘 만들었죠? 굉장히. 그죠? 잘생긴 예? 그런 흑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12세기나 14세기 사이 작품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정도면은 비슷한 시기에 어느 문화권에 있는 미술품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예.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곰브리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시는 미개하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주류 문화권과 아무런 접촉이나 교류가 없는 와중에서도 자기 문화 안에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예, 이런 미적 감각을 만들어 온 그런 수많은 예가 있다고 합니다. 도판 26번 하이다족 추장의 집 모형이에요. 모형. 예, 실제 집은 뭐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그 하이다족은 아메리카 북부 인디언 부족 중에 하나래요. 인디언 집이 이렇게 나무집도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의 조각이 어떤 얘들의 이 부족의 전설을 담고 있대요. 자, 그럼 그 전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옛날 구아이스쿤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장모가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거린다고 나무라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장모하고 갈등이 생긴 모양이에요. 예. 장모와 갈등 독특하네요. 호수에서 사람과 고래를 잡아먹고 사는 괴물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러니까 장모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겠는데 장모한테 본때를 보여주려고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을 죽이기로 한다. 예, 독특하죠. 그는 요정 같은 새의 도움을 받아 나무 기둥으로 덫을 만들고 두 아이를 미끼로 매달았다. 요정 같은 새는 뭐 아무래도 그 전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력자죠. 주인공을 돕는. 그런데 두 아이를 미끼로 달았다. 이게 이제 자기 아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예, 책에 있는 그대로니까. 자기 애든 나쁜 애, 남의 애든 좀 의아하죠. 마침내 그 괴물을 잡은 청년은 괴물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옷을 해입은 건 좋아요. 물고기를 잡아다 이 옷을 해입으면 물고기를 잘 잡나 봐요.
그를 나무랬던 장모의 집 문간에 일정 기간 갖다 놓았다. 일정한 시간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장모한테 이제 매일 갖다 줬나 봐요. 그녀는, 그러니까 장모는 뜻하지 않은 재물을 받고 우쭐해져서, 자, 봐봐요. 자기 자신을 큰 힘을 가진 무당으로 착각했다? 오, 그러니까 집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꾸 쌓이면, 글쎄요, 그게 무슨 신통력? 그렇게 느꼈나?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예. 그 청년이 그녀에게 사실 진실을 깨우쳐주자, 그러니까 그 물고기는 내가 갖다 놓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녀는 부끄럽게 여겨서 자살하고 말았다. 뭐 주인공이 이겼네요. 그래서 장모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장모는 좀 비극적으로, 예, 얘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자, 일단 참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산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사고의 틀로는 도저히 이 얘기에 그 맥락을 매끄럽게 파악하기가 어렵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둥, 요게 제물로 바쳐졌던, 미끼로 바쳐졌던 두 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인공을 도왔던 새예요. 예? 그리고 요게 장모래요. 예. 이게 괴물이고요. 예. 자, 건브리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얘기도 물론 그렇고 이 미술품도 굉장히 어떤 좀 조악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이런 작품을 만들고 창작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글쎄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우리로서는 저런 창작과 저런 얘기를 간직한 그들의 어떤 사고방식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근데 곰브리치는 그걸 이제 미개하다, 모르겠는 걸 우리보다 떨어진다 라고 치부해버리지 않고 신비롭다, 예, 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저는 이게 예술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예.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들은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예. 모르겠으니까 쓸모없다 내지는 떨어진다 라고 여기지 않아야, 예, 그런 게 어떤 예술가의 태도가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신비에 쌓인 기원이라는 이 제목은, 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1장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거 말고도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2장, 이집트 미술, 영혼을 위한 미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